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뇌의학자의 시선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주거 공간 처방을 제안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괴학과 교수이자 뉴로테리어의 저자 손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뉴로테리어가 뭔가요? 뇌과학 그리고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을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뇌과학에 기반한 치매 예방 공간 설계 가이드입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면 뇌가 오랫동안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뇌의학자인 제가 체계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 인테리어 하면 예쁘고 감각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뉴로테리어는 이 공간이 뇌를 피곤하게 하는가, 보호하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치매 이야기라고 하면 이미 걸린 다음에 이야기만 했지, 건강할 때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우리 삶의 공간을 통해 미래의 인지 건강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책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매 초기 신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치매의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기억력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력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길찾기 능력입니다. 우리 뇌가 공간을 인식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론 뷰 모드.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이 머릿속에 훤하게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해서 찾아갈 때 이러한 드론뷰 모드를 사용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헤드라이트 모드입니다. 자, 내 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빨간 지붕 빵집,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단서에 의존해서 길을 찾는 방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드론뷰 모드가 쌩쌩해요. 전 세계 430만 명을 측정한 연구에서 인간의 드론뷰 능력은 19살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평생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40, 50대가 되면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드론뷰 모드를 끄고 헤드라이트 모드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자기 차 위치 헷갈린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드론뷰 모드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정상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치매가 진행돼서 헤드라이트 모드를 침범하고 있는 뇌 부위까지 치매 독소가 먹어버리면 이제는 익숙한 장소에서조차 길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동안 눈 감고 가던 동네 마트, 심지어 우리 집에서조차, 집 안에서조차 길을 잃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 노화가 아니라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매를 기억력의 문제로만 시작하시는데, 기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면, 들리는 세계, 냄새, 그리고 피부의 촉각까지 우리 감각 세계 전체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40대 중반에는 식당 메뉴판을 멀리 떼놓고 보면서 노안이 왔나 봐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뇌가 흐릿해진 상을 보정하려고 시각 피지를 과도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60, 70대가 보면 우리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색되면서 눈앞에 노란색 셀로판지를 댄 것 같은데, 그러면 파란색 계열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 가스레인지 파란 불꽃이 켜져 있는 게 보이기가 어렵고, 또 상한 음식의 미묘한 색 변화를 알아채기 못해서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가 이슈인데, 왜 치매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 운전자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혹시 길을 깜빡거려서 그런가 하지만 진짜 원인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 치매가 진행되면 눈에 보이는 장면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시야가 까맣게 지워지는 터널 시야,
그리고 앞차가 서 있는 건지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대비 민감도 상실. 또 여기 더블 비즌이라고 물체가 두 겹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차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눈앞에 다가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다녀오는 것처럼 뚝뚝 끊기는 현상. 그래서 이런 운전자들은 기억력 검사에선 정상인데 도로 위에서 사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속도를 줄이기 혹은 밤이 아니라 낮에 안전한 집 주위에서 운전하기 하는 조건부 면허가 대안으로 논의되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운전하는 조건이 달라져도 치매가 진행돼서 눈에 보이는 장면 자체가 달라진다는 현상은 여전하니까요. 그리고 또 청각도 바뀌는데요. 난청이 시작되면 뇌는 깨진 소리를 해독하느라 뇌 에너지의 80%를 듣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중에서 고주파 자음인 시읒, 쌍시읒, 치읒이 먼저 안 들려서 토마토가 오마오로 들리고 시끄러운 식당에서 대화를 놓치기 시작해요. 또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왠지 모르게 엉거주춤해지고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딜까 봐 조심조심 걸으시죠. 이게 단순히 근육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발바닥에서 뇌로 가는 감각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뇌가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겉으로는 오히려 감각이 둔해진 것 같은데 예고 없이 엄마 하고 어깨 집으면 엄마야 하면서 불쑥 깜짝 놀라시면서 화를 내세요. 이거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불안정해진 뇌회로가 예측되지 못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기 방어인 겁니다. 후각의 변화가 내가 보내는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향이 하수구 냄새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후각은 가장 먼저 고장나는 감각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리는 정보는 시상, 영어로 살라무스라고 하는 뇌의 중계소를 한번 거쳐서 뇌로 올라가는데 이 코로 들어온 냄새만은 이 중계소를 건너뛰고 바로 기억 중추인 해마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유일하게 후각만이 뇌 핵심 부위로 뚫려 있는 직통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수십 년 전 기억에 저장된 그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매가 진행돼서 이 치매 찌꺼기가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이 고속도로의 입구 내후각 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면 단계별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1단계 이게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가 요즘 음식 간을 잘못 맞추시거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숟가락을 일찍 놓으신다면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풍미는 혀가 아니라 코가 결정하기 때문에 냄새 감지 능력이 치매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음식이 종이 씹는 것처럼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면 좋은 공간 처방은 우리 주방 창문 베란다에다가 바질, 로즈마리와 같은 아주 감각적인 향이 나는 허브 화분을 두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코끝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초기 치매에서 조금 더 진행돼서 중기가 되면 냄새는 맡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거예요. 냄새 신호가 뇌에 도착은 했는데 그거를 과거 기억과 매칭해서 해석하는 검색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이럴 때는요, 정체불명의 향을 치우고 눈에 보이는 냄새만 남기는 게 중요해요. 커피향이 나면 주방에 커피잔이 보여야 하고 과일향이 나면 식탁에 귤이나 사과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코가 잃어버린 이름표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 시기에 중요한 공간 처방이고요. 이제 말기침해 3단계가 물어보신 그 현상인데 착후각이라고 합니다.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향이 역겨운 하수구 냄새로 느껴지고 아우 귀여운 아이의 정수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고무 타는 냄새로 느껴집니다. 우리 코의 후각신경세포는 손상되어도 저절로 재생되는 능력이 있는데 치매로 인해 이게 불안정하게 재생되면서 전화선이 엉뚱한 곳에 꽂히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미 향기를 전달해야 되는 신경이 하수구 냄새의 구역에 연결되어 버리는 시기죠.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시거나 특정 장소를 피하신다면 안 나는 유령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단계의 공간 처방은 향기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실 디퓨저와 화장실 방향제 냄새, 강한 세제 냄새와 같은 서로 모순되는 향기가 뒤섞이면 뇌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든요.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료제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 정도면 쌩쌩해 하면서 40, 50대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사실 뇌 속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독소 물질이 강바닥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기억력 저하 같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 찌꺼기가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최근 레캠비아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매 치료제가 나오면서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 골든타임을 노려서 초기 단계의 치매 찌꺼기를 직접 청소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새로운 치료의 혁신적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고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밀로이드 PET-CT라는 영상 검사를 통해 먼저 확인을 해야만 이 약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많이 진행된 치매에서는 효과가 적고 아주 초기 단계, 이제 막 쌓여가는 단계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알츠하이머와의 싸움은 사실 장기전이거든요. 이런 치료제가 뇌 속 병리 물질을 걷어내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또 제가 주장하는 치유적 주거 환경은 그 토대 위에서 뇌의 회복 탄력성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 약물 치료와 환경 개선은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효과를 증폭시키는 최상의 파트너인 거죠. 책에서 뇌 속에 맹그로브 숲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맹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맹그로브 숲이 있던 해안은 파도의 에너지를 90%나 줄여 피해가 현저히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도 이런 숲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뇌 안에 촘촘한 신경망 숲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인지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부르는데 이런 숲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입니다. 치매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우리의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병리 저항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치매 독소가 애당초 뇌에 쌓이는 것 자체를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를 흐르는 거대한 수로 물길이 이런 나쁜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어 주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힘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이 치매 독소가 뇌 안에 쌓여서 손상이 발생하여도 인지 기능을 예상보다 잘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의 한 부위가 손상되어도 마치 도로에 우회로를 새로 내듯 다른 강력한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거죠. 쉽게 말해 뇌 속에 두둑하게 쌓아둔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과 같은데 저는 이걸 뇌의 맷집을 키우는 힘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평생 머리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분은 이 비상금이 두둑해서 뇌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되어도 그 빈틈을 감쪽같이 메워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도 검사를 해보면 50대의 약 10%, 7, 80대의 20, 30%는 이미 치매 독소 물질이 뇌에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매 병리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애당초 병리가 쌓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병리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1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란셋이 2024년에 공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삶에서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는 14가지 치매 예방 요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14가지만 잘 관리해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치매의 약 45%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각 나이대별, 생애 주기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10대에는 중요한 게 충분한 교육 기회, 그리고 아동기의 사회 경제적 수준, 충분한 교육 기회만으로도 치매의 5%를 예방할 수 있고요. 뇌 속 맹그로브 숲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20, 30대 조기 청년기에는 뭐가 중요하냐? 스트레스나 우울에 취약한 성격, 또 수동적이고 인지적 자극이 적은 업무 환경, 이런 그 단순 반복하는 업무 환경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40대에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머리 외상과 관련된 위험이 핵심인데 축구선수 7,0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헤딩을 자주 한 선수들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의 3.7배였고요. 이 외에도 흡연, 비만,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도 이 시기에 치매 위험을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5, 60대의 본격적인 중년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청력 손실이 7%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7%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고 그 외에 우울증, 신체활동 부족, 고혈압, 당뇨, 그리고 높은 직무 스트레스가 옵니다. 자, 이제 7, 80대의 노년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회적 고립이 5%로 가장 크고요. 또 많은 분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대기오염 3%, 시력 저하가 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제 연구팀이 전 세계 20개국이 참여한 다이안이라는 유전적 치매 환자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3, 40대에 치매가 빨리 올 운명을 타고난 분들이고 우리 엄마가 50대에 치매가 걸리시면 나도 50대에 치매가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살이다.
한창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꿈 많은 나이지만 우리 엄마가 50대에 치매 발병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치매 발병 30년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잘 올 운명을 타고난 분들에게도 뇌에 치매 독성 타우 단백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성실한 삶의 태도,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활짝 열린 그런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주변 사람과 신뢰하고 협력하는 이타적 협력,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치매 발병 나이가 좀 늦어진다는 것이 연구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면 보통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책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자, 특히 7, 80대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치매 위험 요인은 관계, 공기, 감각,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관계.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 치매 발생의 5%를 차지한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물론 주변 자녀나 친구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자주 안 만나는 사람보다 치매가 덜 걸리겠는데, 재밌는 사실은 자녀를 자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속 썩이는 자식은 차라리 안 만나니만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족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공기. 우리 대기오염 많이 신경 쓰잖아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블랙카본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2% 올랐고요. 반대로 프랑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대기질을 개선을 하자 치매 위험이 15% 줄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감각. 자, 청력 중요하고요. 청력이 10데시벨 떨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16% 올라가고요.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외에 소음 속에서, 이게 소음 속 어음 인지 저하라고 하는데, 막 뒤섞인 소리 속에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런 특정한 타입의 난청은 치매 위험이 최대 60%까지 치솟습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 문제를 교정을 해주니까 치매 위험이 29% 낮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거 아무리 챙겨도,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도 뇌는 시들어갑니다. 수면이 뇌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란셋 의원회가 지정한 14가지 요인 목록 중에 수면이 빠져 있어요. 이거를 개별 연구에서는 수면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전체 숲의 결과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다 모아서 보면 연구들마다 조금 결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을 10년 이하로 하는 연구에서는 하루 7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의 치매 위험이 46% 더 높았지만, 이거를 50만 명 이상 엄청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짧은 수면이 치매의 원인이라기보다 어쩌면 초기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수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치매 독소를 씻어주는 청소팀이 있는데, 하루 7시간 안팎의 충분한 수면이 이 아멜로이드가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고 치매 독소를 씻어내준다는 연구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영국,
2023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수면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중과 함께 작용을 하는데요. 체중이 정상이면 수면 시간에 따른 치매 차이가 없었는데 비만인데다가 짧게 자는 단기 수면까지 겹치면 치매 위험이 상승작용을 해서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수면 자체가 단독 만능 요인이라기보다 체중 관리와 운동과 함께 할 때 더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 지금 정리된 결론이죠. 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여러 뇌과학 연구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런던은 길이 아주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런데 런던 택시기사들, 복잡한 런던의 길을 수년간 외워서 운전하는 분들은요, 실제로 공간 지각을 뇌에서 담당하는 후방 해마가 물리적으로 더 커져 있었어요. 공간을 쓰는 방식에 따라 실제 뇌가 물리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는 우리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탁 올랐다가 밤이 되면 서서히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어수선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밤이 돼서 자연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안 떨어지고 밤에도 계속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일반인 10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우리 주거 결함 있잖아요. 곰팡이가 벽지에 피고 뭐 문이 덜컹거리고 변기가 막히고 이런 주거 결핍 요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정신 건강 점수가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집에 오늘 뭐 하나 고장나고 또 한 달 뒤에 뭐 하나 부서지고 이럴 때 그냥 이걸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가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작은 불편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게 뇌를 갉아먹는 하향 계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중국에서 45세 이상 정상인 10,000명을 무려 9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원래 어떤 집에서 주거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9년 뒤 치매 위험이 최대 35%까지 갈렸습니다. 와, 놀라운 건요. 가장 돈이 안 드는 항목. 집안에 단순히 정리정돈만 깔끔하게 잘해도 9년 뒤 치매 위험이 12.5%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수백만 원짜리 편의시설 설치에 2배가 넘는 효과죠. 반면 우리 보통 많은 직장인분들 은퇴 후 로망이 뭐세요? 한적한 시골살이죠. 이거는 오히려 인지저하 위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적막한 산속 별장이 아니고요. 세상과 잘 연결된 정돈된 내 집이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소득, 직업 같은 경제력 차이를 모두 배제하고 봤을 때도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 전조 증상을 최대 80%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질 그 자체가 뇌를 지키는 방패인 겁니다. 책에서 스웨덴 왕실에서 시작된 실비아보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자, 우리 스웨덴 왕실에 실비아 왕비님이 계신데 왕비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왕실의 왕비하면 이 세상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엄마가 치매가 걸리자 어머니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마땅치 않았대요. 그래서 이 실비아 왕비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편안하게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렇게 스웨덴 왕실과 이케아가 콜라보해서 만든 곳이 실비아보고요. 자, 겉으로는 세련된 스칸디나비아풍의 북유럽 주택인데 이 안에서는 늙어가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울에 목재 덮개를 씌운다거나 주방 후드가 일정한 사용 시간 뒤에 저절로 꺼진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내가 실수를 덜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환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에 깊이 감명한 이유는 이곳은 꼭 치매 환자가 돼서 요양원처럼 들어가는 요양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웨덴 왕실은 이곳을 부부가 함께 살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병들거나 치매가 찾아와도 헤어지지 않고 젊을 때부터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함께 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집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실베아보의 입주 시기를 건강한 50대 중반으로 제한을 합니다. 아프고 나서 떠밀려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들어와서 평생을 끝까지 지낼 수 있는 집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철학을 이 뉴로테리어에 직접 꼭 담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스웨덴 왕실과 실비아 햄리트 재단에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답장을 기다리는 약 5개월 동안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실비아 왕비님 사진을 띄워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왕비님 눈을 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간절함이 닿았는지 마침내 스웨덴 왕실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답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로테리어에 이 실비아 왕비님과 구강폐하 그리고 이 실비아보의 사진을 왕실 공식 승인과 함께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더라고요. 그 실비아 왕비님의 철학이 이거잖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아프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뇌의학자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단 부부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나이든 부모님이 계신데 나이든 부모님이 그냥 그 자리 우리 집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서로 다른 뇌의 나이를 살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주거 개조의 골든타임이 40에서 55세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들 바쁘니까 보통 은퇴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미국 노인학의 거장 파월 로튼 박사에 의하면 뇌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주변 환경에 더 크게 휩쓸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요. 파란 선이 이렇게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활력이 떨어지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골든타임 40세에서 55세 사이 구간을 보면요. 우리 집이나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거 체력과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내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서 또 환경에 아직 덜 의존적인 유일한 시기, 그 교착점이 40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에게는 주거 환경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제력과 체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 바뀐 환경에 금세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뇌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4,7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건강할 때 미리 집을 뇌 친화적으로 개조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7, 80대 이후에 고치는 거는 예방이 아니라 그냥 사후 대응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치매가 시작되고 인지 저하가 시작된 후 56%의 사람이 원치 않은 이사를 경험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 낯선 환경으로 급격한 변화가
가뜩이나 취약해진 뇌에 치명적 부담을 줘서 치매로의 진행을 앞당기는 거예요. 핵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익숙한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보면 시설 좋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10년간 사는데 3억 원을 훌쩍 더 넘게 써야 되죠. 내 친화적 공간 디자인이 적용된 집은 훗날 내 집에서 존엄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10년, 20년 더 확보해주는 자산이고, 글로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시장이 연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지금 40, 50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제가 지금 공간 처방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인테리어는 무엇인가요? 화면 속 이런 공간 보시면 어떠세요? 저 어릴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화려한 샹들리에, 복잡한 무늬의 카펫, 또 벨벳 느낌의 소파. 눈은 즐겁죠. 이게 수십 년 전에는 이런 인테리어 한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끊임없이 뇌의 주의력을 앗아가는 시각적 소음이에요. 뇌의 시각 피질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혼접하면 자극들이 나도 봐줘 하면서 자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신경 활동의 총량이 감소합니다. 소품, 장식, 화려한 패턴 이런 것들이 특히나 늙어가는 뇌 입장에서는 전부 처리해야 될 업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내는 감각 필터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냥 뭐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인테리어가 70대 부모님한테는 모든 자극이 동시에 밀려드는 전쟁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은 어떠세요? 우리 특히 여자들 이런 백화점 1층 같은 이런 공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바닥, 벽, 천장이 전부 같은 톤이라 뇌가 공간의 경계를 읽을 단서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벽이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어디까지가 통로인지 뇌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또 여기 보면 바닥이,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하고요. 천장도 거울이 달려 있어서 바닥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비추고 있죠. 이런 환경은 노화되고 있는 눈에는 지나친 눈부심을 유발하고, 심지어 초기 치매 환자는 이 반짝거리는 바닥을 바닥에 물이 쏟겨져 있네? 라고 착각을 해서 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죠. 한때 유행한 생활감을 좀 완전히 지워버린 올 화이트 혹은 시크한 블랙 미니멀리즘 모던한 스타일도 시각적으로는 세련돼 보이지만 공간의 깊이와 경계를 알려주는 단서가 사라지면서 뇌는 끊임없이 여기가 어디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패턴 무늬 디자인까지 저희 책에서는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걸 그 복잡한 테라초 무늬, 대리석 조각과 시멘트를 섞어 만든 이런 바닥재, 그리고 강력한 흑백 소용돌이 기악 무늬, 또 사실적인 실제 꽃이나 잎사귀 같은 이런 패턴,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론, 맨 마지막 패턴인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착시를 일으키는 어두운 검은 동그라미 무늬는 치매가 있는 분들은 이걸 실제 구멍으로 인식해서 걸음을 멈추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호텔 같은 집, 이거는 눈을 위한 비주얼 럭셔리고요.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뇌를 위한 럭셔리죠. 그래서 오히려 덧셈이 중요하기보다 뺄셈이 더 중요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읽히고 명확함과 예측 가능성으로 채운 공간이 우리 뇌가 진정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뇌 친화적 럭셔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우리 뇌가 늙어가면요, 기억력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냄새, 촉감까지 우리를 둘러싼 이 감각 전체가 스펙트럼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이 병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을 처방하는 전략도 스펙트럼이어야 합니다. 뉴로테리어에서는 정상 노화부터 중증 치매까지를 하나의 연속성 위에 놓고 공간 처방을 3단계로 세분화한 세계 최초의 통합 체계입니다. 자, 저는 이 책에서 집은 서로 다른 뇌의 시간이 공존하는 우주라고 표현했는데요. 40대의 정신없이 빠른 시간과 70대의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이 한 지붕 아래에 함께 흐르는데 지금까지는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뇌가 느려지거나 병이 들면 한쪽이 격리되거나 한 가족이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방식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뉴로테리어는 서로 다른 뇌의 나이를 사는 가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간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나이에 맞춘 3단계 공간 솔루션을 체계화했는데요. 자, 1단계 4050 건강한 젊은 분들을 위한 예방 전략. 이 시기에는 자연과 연결된 감각 자극으로 뇌의 신경망을 평소에 튼튼하게 강화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창밖의 녹지, 실내 식물, 자연 소재와 같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뇌를 알맞게 깨우는 아주 좋은 공간 디자인이고요. 자, 2단계. 60대 이후 정상 노화를 겪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관리 전략은요. 한눈에 딱 보면 뭔지 알아야 돼요. 노란 벽은 주방, 초록 문틀은 화장실.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단서만으로 뇌가 0.1초 만에 공간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생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생존 신호와 안전에 집중하는데요. 자, 빨간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치매 환자의 식사량이 25% 증가한다는 뇌의학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 학계에서 기존의 접근은 항상 이 3단계 이미 중증 치매 환자가 된 분들을 위한 전략에 집중을 했는데 이 뉴로테리어에서는 1단계 건강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공간도 뇌의 나이가 드는 변화에 맞춰서 함께 진화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 집에 40대의 빠른 궤도와 70대의 느린 궤도가 공존하잖아요. 이 두 궤도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을 만드는 게 뉴로테리어에서 제안하는 집안 배치의 핵심입니다. 우리 보통 거실을 보면 소파를 TV와 마주보게 하는 이런 11자 배치에서 벗어나서 살짝 이렇게 15도만 이 소파를 다이닝 공간을 향해서 살짝 각도를 틀어보면요.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살짝 고개만 돌리면 요리하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시야 너머로 보이는 가족의 일상은 뇌 속 거울 뉴런을 자극을 해서 이런 요리하는 가족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 것만으로도 함께 움직이는 듯한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탁의 배치도요.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지 말고 공간 중앙에서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과 눈 맞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배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담기는 식탁 가장 안쪽 가장자리를 부모님 지정석으로 만들면 그 자리가 어떤 서재도 되고 대화의 메인 스테이지도 됩니다. 문, 창문, 바닥재처럼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요소들도 치매 예방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안에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인테리어 요소는 무엇인가요? 한 예로 창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창문을 통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또 창밖으로 계절의 묘다를 느낄 수 있거든요. 창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뇌가 늙어가고 인지 기능의 변화가 찾아오면 이 투명한 창문이라는 경계가 예기치 못한 위험한 통로가 될
될 수 있어요. 크게 이 투명한 유리를 그냥 열린 공간으로 착각해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중증 치매가 오면 환기를 하려고 열어둔 창문 틈이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로테리어에서는 뇌의 나이에 따라서 3단계의 처방을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건강한 4050 분들을 위해서는 틸트 앤 턴 창문이 좋거든요. 이게 주로 호텔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창문의 윗부분만 살짝 기울여서 환기하는 방식이라 외부 침입이나 추락 걱정 없이 24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이 창문 유리는 자외선을 막고 좋은 햇살만 선택적으로 드리는 로이 복층 유리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리모컨으로 창문 투명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글라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커튼 없이도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그날 컨디션에 맞게 채광량을 조절할 수 있죠. 자, 그럼 2단계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유리에 여기 창문이 있다는 단서를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통유리를 빈 공간으로 아주 늙어가는 뇌는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닿는 눈높이 1.2나 1.5m 높이에 세련된 패턴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거나 불투명한 애칭 시트지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집안 가족 중에 치매 환자분이 있다면 한 뼘의 법칙 중요합니다. 이때는 창문이 열리는 범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영국 보건안정청의 권고에 따라 2층 이상 높이 창문은 딱 10cm, 어른 손 한 뼘 정도만 열리도록 안전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창문 유리도 충돌에 대비해서 자동차 유리처럼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접합 유리나 강화 유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바닥. 우리가 매일 딛고 서는 바닥은 사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 뇌에 끊임없이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무광 마감재를 쓴 바닥이 좋고요. 또 이게 등급이 있는데 미끄럼 저항 등급 R10 이상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광택이 심한 대리석이나 타일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요. 그리고 1, 2cm의 아주 작은 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큰 계단은 의식적으로 조심하는데 오히려 이 미세한 작은 턱은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채 발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많이 까는 욕실 앞에 있는 발매트도 매트 자체가 미끄러지거나 두께 때문에 발이 걸릴 수 있으니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나 고령자가 있는 집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빛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사실은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거 아세요? 75세의 노인의 눈은 20대 청년보다 3, 4배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발래 싶은 거실도 부모님의 눈에는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 친화적 조명에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보다 훨씬 밝게. 일반 아파트 거실이 150에서 300 럭스인데 특히 우리가 자주 활동하는 공간은 700 럭스까지 올리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이 거실에 꼭대기에 등 하나, 천창등 하나만 켜면 가구 뒤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가 늙어가는 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멍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을 여러 겹 레이어드 하듯 코너 조명, 스탠드, 간접 조명으로 구석구석 채워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림자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명의 화질도 중요한데요. 이 연색성이라는 지수가 뭐냐 하면 사물의
본연의 빛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가 하는 건데 이 연색성 지수 CRI를 90점 이상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이러면 김치의 붉은색, 나물의 푸른색이 신선하게 살아나서 식욕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빛 속에 카페인을 조절하라. 우리 빛을 커피잔에 비유하면 밝기는 잔의 크기, 빛의 색깔은 카페인 함량이에요. 우리 보통 형광등색,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 빛은 에스프레소처럼 뇌를 번쩍 깨우고 은은한 우리 이 주황색 붉은 기운의 노란 빛은 디카페인 커피처럼 뇌를 스르륵 잠재웁니다. 그래서 낮에는 5000 켈빈 이상 주황색으로 뇌를 깨우고 밤에는 3000 켈빈 이하 전구색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얀 형광등 아래 있으면 낮밤에 경계가 무너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눈부심. 과도한 눈부심은 깜깜한 어둠만큼이나 뇌의 스트레스인데요. 전구알이 다 드러나 있는 조명을 피하고 가시 있는 제품을 써서 빛을 벽이나 천장으로 부드럽게 반사시키세요. 또 바닥 마감재도 유광 타일보다는 매트한 무광 소재가 빛 반사를 줄여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뇌의 나이에 따라 빛 처방도 달라지는데요. 건강한 40, 50대는 꼬여버린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빛 루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직후 30분은 커튼을 환하게 젖혀서 자연광을 듬뿍 집 안으로 들이고 또 5000 켈빈 이상의 하얀 조명을 켜서 뇌를 아침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리셋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퇴근하고 밤 9시가 넘으면 대낮처럼 환한 거실에 형광등은 좀 끄고요. 낮은 노란색 스탠드 불빛만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안이 시작된 부모님을 위해서는 생활 동선에 따라서 그림자를 지우는 디테일도 필요하고요. 또 특히 가족분들 중에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면 해가 지는 오후 4시에 불안과 초조 증상이 심해지는 일몰 증후군을 막는 솔루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4시가 되면 미리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창밖이 어두워지기 전에 거실 불을 환하게 켜고 또 커튼을 닫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깜한 그 창문의 빛이 자기 모습을 낯선 침입자로 착각해서 놀라실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D가 치매 단백질을 막는다. 주 5회 이상 계란을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27% 낮아진다처럼 영양제나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치매 단백질을 낮추는 연구도 많은데요. 먹는 것과 주거 환경의 변화 중에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인 건 어느 쪽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운동하고 좋은 식단 챙기는 거, 뇌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의지로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금 6개월째 다이어트 중인데 맘대로 잘 안 되는데요. 내일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 먹어야지. 비타민 D 챙겨야지. 살 빼야지. 이게 의지는 생각보다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환경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란셋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삶에서 바꿀 수 있는 치매 위험 요인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의 기여 분율은 고작 1%예요. 반면 미국에서 1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우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이 22% 정도 더 높아졌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좋은 식단과 운동을 챙겨도 결과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환경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훨씬 바꾸기가 수월합니다. 현관을 나서서 20분 안에 마트를 걸어갈 수 있는 동네에 살면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나가는 행위 자체가 운동이 되고 또 나가다 보면 이웃과 교류할 수 있고 이게 다 뇌의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몸을 바꾸는 생활 습관을 매일 꾸준히 하게 만드는 건 결국 내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숲세권은 많이 들어봤지만 뇌세권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살 동네 고르실 때 역세권인가요? 슬세권인가요? 이렇게 묻지만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뇌세권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걷기만 해도 내가 젊어지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떤 동네가 내가 늙어서도 내 뇌를 건강하게 깨우는 동네인가? 이게 부동산 아줌마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내 두 발과 내가 느끼는 오감을 믿으세요. 일단 크게 이 동네를 보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동네 전체에 도로망을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프라하의 도로망과 시카고의 도로망을 비교를 해서 젊을 때부터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이 뇌에 치매 예방에 좋은지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어린 시절 아주 젊은 뇌한테는 아주 꾸불꾸불하고 막 미로처럼 막 뇌를 많이 쓰고 탐색하게 만드는 프라하 같은 곳에 사는 게 뇌 발달에 좋지만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공간 전체를 보는 드론 뷰 모드보다 단서에 의존해서 길 찾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시카고와 같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길이 뇌가 인식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의 이 사이즈도 권고가 있는데요. 한 블록이 약 150m, 2, 3분마다 교차로가 나오는 리듬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뇌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딱 그 간격이거든요. 또 두 번째, 20분 생활권. 이게 보통 많이 은퇴하면 이제 시골로 가야지 하는데 사실 적막한 전원 생활은 늙어가는 뇌에게는 잘못하면 유배가 될 수 있어요. 164만 명을 10년 추적한 결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22% 상승.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도 또 운동을 해도 이런 다른 조건들을 바뀌어봐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서 20분 안에 마트, 병원, 공원을 걸어갈 수 있는가? 찾기 없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율성이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또 녹지. 자, 초록이라고 다 같은 초록이 아닙니다. 우리 뭐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하면 집값에 프리미엄 붙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11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차란 연구에서 그 한 마을을 그 녹지를 딱 두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땡볕 잔디밭 녹지에 사는 사람과 머리를 덮이는 울창한 나무 그늘에 사는 사람을 딱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0년 뒤 치매 발생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땡볕 잔디밭은 소용없었고 머리가 덮이는 나무 그늘이 동네 면적의 30% 이상을 덮어야지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나무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천연 필터이고 이 나무 안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 여러 가지 마이크로 바이옴들이 우리 뇌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소리들을 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네 전체인데 동네를 골랐으면 이제 거리도 직접 걸어봐야죠. 우리 유독 머물고 싶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건 아마 그 거리가 우리 뇌를 완벽하게 안심시켜줬기 때문일 건데요. 자, 뉴로테리어의 뇌 친화적 거리의 조건 8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했는데 그중 특히 재미있는 거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건물 1층 가장자리 공간, 엣지 공간. 노년의 뇌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 엣지, 가장자리의 설계인데요. 우리 뇌의 해마는 건물의 특징적인 표정을 이정표를 삼아 위치를 기억하거든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담벼락만 이어지는 길에서는 뇌가 길을 찾느라 인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이 건물 모서리 공간에 저기 파란 차양이 달린 빵집을 지나면 우리 집이지 하고 길찾기를 떠올릴 수 있는 표정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리가 좋은 거리입니다. 뇌 친화적 거리 바닥의 비밀.
우리 뇌는 발바닥 촉감과 시각 정보를 합쳐서 무의식 중에 밸런스를 잡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뇌 친화적 거리 바닥의 비밀로 우리 보도블럭 있죠. 이 보도블럭 이음새 틈이 6mm 이하로 촘촘한지, 배수구에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유로테리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 발밑이 안전해야 비로소 뇌가 긴장을 풀고 고개를 들어 풍경을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또 뇌 친화적 벤치 디자인도 소개해 놨는데요. 이게 벤치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흐트러진 방향 감각을 다시 잡고 다음 목적지를 계획하게 하는 생각의 거점이에요. 그래서 벤치가 놓이는 위치는 길 가다가 100m마다 하나씩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굉장히 예술적인 벤치들도 많이 있는데 누구나 한눈에 의자로 인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벤치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그 치매 환자분들이나 늙어가는 뇌의 거울 뉴런을 깨워서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놀이터나 아이들이 자주 노는 분수대 곁에 벤치를 놓는 것도, 거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교감이 일어납니다. 자, 또 유로테리어에서는 뇌 친화적 횡단보도 설계도 잘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횡단보도가 늙어가는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도 과제거든요. 자, 차 속도도 가늠해야 되고 남은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내 걸음걸이를 조절해야 되는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도로 한복판에 갇힐지 모른다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뇌에게 좋은 동네에는 이게 육교 대신 지면, 평면형 횡단보도가 얼마나 많은지, 도로 중간에는 잠시 숨을 고를 중앙섬이 있는지, 보행시간 연장 버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뇌세권은 동네 전체 뼈대, 도로망, 생활권, 녹지, 나무 그늘로 큰 그림을 보고 또 거리의 디테일, 건물의 표정, 바닥, 도보, 횡단보도로 체감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이버 지도를 보고 직접 걸어보면서 한번 책에 있는 대로 디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뇌의 노화는 50대부터 주거 환경의 질에 따라 궤적이 갈라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15년 추적 관찰 연구가 보여준 결론은 명확합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고 치매가 온 뒤가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미리 뇌 친화적으로 고친 집이 노년의 몸과 뇌 뿐만 아니라 노년의 통장까지도 지켰습니다. 당신의 집은 훗날 가장 취약해진 당신을 온전히 품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밀려올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숲을 지금 당신의 공간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숲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뇌가 건강한 바로 지금뿐입니다. 유로테리어에서는요, 5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집이 뇌에 좋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최신 뇌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풀어드리고요. 두 번째, 증거.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진짜로 9년 뒤 치매 위험이 최대 35%까지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를 비롯해 수많은 뇌의학 논문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기존 접근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시작되는데요. 이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뉴로테리어서는 1단계 40, 50대 건강한 우리 젊은 뇌를 위한 예방, 그리고 60대 이후 정상 노화를 위한 관리, 3단계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까지 우리 뇌가 늙어가는 저온 과정을 포괄하는 최초의 통합 체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뭘 하면 되는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침실, 거실,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
도시 전체까지 모든 공간 스케일을 하나의 과학적 체계로 관통하는 여태까지 없던 멀티 스케일 전략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또 네 번째, 솔루션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담았어요. 조명, 가구, 뇌에 좋은 색채, 패턴, 무늬, 동선까지 뇌의 나이에 따라 우리 집에 뭘 적용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읽고 나서 오늘 저녁에 바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실천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글로벌 치매 마을 책임자들이 직접 함께 검토하고 참여한 의미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완성됐는데요. 스웨덴 왕실의 국왕 내외 현장 사진 게재 및 저작권 공식 승인을 받았고, 프랑스 랑드도청 그리고 캐나다 최초 치매 마을인 더 빌리지 랭글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첨단 IT 치매 마을 책임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치매학회 전 이사장님, 그리고 비욘디 홍해걸 대표님, 그리고 존스 호킨스와 카이스트의 교수님, 글로벌 헬스케어 CEO 분들까지 전 세계 석학과 헬스케어 리더분이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내 집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공간 처방, 10년 뒤 치매로부터 뇌를 지키는 지배 조건, 뉴로테리어에 모두 담았습니다. 자, 늙지 않은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